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치열해지는 EV 시장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충전 인프라의 왕좌를 차지하는 자는 누가 될까요? 한전 KDN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의 민간 확대를 꾀합니다. 30일 한전 KDN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EV 충전 서비스 사업자 참여 추진안을 논의했는데요. 한전 KDN은 약 8년 전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충전기를 보급해왔죠.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에 깔린 전기차 충전기는 총 20만 5천여 기로, 설치 대수는 급격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2030년 전기차 4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123만 기 이상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어서죠. 이번에는 SK 시그넷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SK 시그넷이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회사 유어스탠드로부터 급속 충전기 수주를 따냈는데요. 유어스탠드는 28일 SK 시그넷의 급속 충전기에 유어스탠드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오는 10월부터 급속 충전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SK 시그넷은 최대 출력이 50kW인 급속 충전기를 납품합니다. 유어스탠드의 충전 시스템과 결합해 1분 단위 과금, QR코드 결제 등 유어스탠드가 기존에 제공하던 기능도 도입되죠. 유어스탠드가 급속 충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원래 6kW급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주로 펼쳐왔으나 대규모 맨션과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에 대한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SK 시그넷과 손을 잡은 겁니다. 테슬라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충전소 레스토랑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첫 충전소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티에 따르면 LA 건축안전부가 테슬라 디너앤 드라이브인 무비 슈퍼차저의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향후 건설될 동할리우드 슈퍼차저 시설에는 32개의 슈퍼차저 충전기와 함께 레스토랑, 루프탑, 유명 영화 클립이 상영되는 극장용 스크린 2개 등이 설치되는데요. 와, 생각만 해도 신선하네요. 테슬라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강화한 슈퍼차저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충전소 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가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치열해지는 EV 시장이라는 격전지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전 KDN인데요. EV 충전,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민간으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이사회에서 한번 부결됐던 내용이거든요. 이 안건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은 SK 시그넷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일본의 충전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이 충전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유어스탠드라는 회사로부터 따낸 건데요. 이 회사 처음 들어봤는데 일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회사라고 해요. 이 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소도 10km 떨어진 데 있고요. 또 충전하는데 밤새도록 걸린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구가 아프든 말든 당장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주유소가 더 이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수소차가 계속 시장에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죠. 당연히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전이 전기차 사용자 그리고 제공기업 모두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이 왜 그렇게 문제냐? 사실 이 자동차를 구동하는 모든 기술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편의성을 높여가는 과정이지 자동차의 근본적인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력 부분으로 가면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전기차를 두고 동력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차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솔로를 깔아놓고 거기에만 달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태양광으로 달리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상용화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차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깔린 데에만 다닐 수가 있고요. 태양광은 뭐 아시다시피 에너지 자체가 작은 데다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넓게 사용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처럼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방안,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단점이 적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시장의 대세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차 역시 단점이 당연히 없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배터리가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터리가 무겁고 가격도 비쌉니다. 지금 시점에서 최대 단점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용량이 큰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그만큼 많은 전력을 단시간 내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들어갔을 때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충전 중 화재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속도 개선에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만 쓰더라도 이게 0에서 100%까지 급속 충전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충전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을 인용을 했는데요. 2030년에 전 세계에서 전기차 대수가 2억 3천만 대 수준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로만 봤을 때는 전체 차량 가운데 15%, 굉장하죠. 이 정도까지 전기차가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당연히 전기차 충전기의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내려보면요,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5천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는 것이 2030년에는 2억 대 수준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이렇게 생긴 멋지게 생긴 설비가 아니고요, 가정에다 두는 이런 끈 같은 이런 가정용 충전기까지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금액으로 치면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완속 충전기 이런 것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공용 쪽으로 간다면은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급속 충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대형 상용차들의 급속도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공용으로 쓰는 그런 충전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용의 급속 그리고 상용차의 급속 모두 다 골고루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급속 충전기는 아무래도 설치가 완속 충전기보다는 덜 될 가능성이 커요.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단가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장세 자체, 규모 자체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골고루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제조사는 물론이고요, 배터리 시장 이런 데 못지않게 충전기 시장에서도 굉장히 격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요, 이 테슬라 전기차 시장의 대부격이죠. 그리고 리비안 같은 회사들이 직접 충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충전하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될지 아니면 실패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충전에 걸리는 시간 동안 무언가 할 거를 제공하는 사업은 이게 완성차 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만 이런 충전에 관심을 많이 갖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미국에 있는 FP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플로리다주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여기도 직접 충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도 나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븐일레븐 웹사이트인데요, 세븐차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긴 소매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가지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월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소매 회사들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사업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소매업체나 전력회사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그 산업이 급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을 뒷받침해줄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산업 영역일 경우에는 전기차처럼요, 이럴 경우에는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호재가 될 것인지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시점에서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